안녕하세요. orlando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요거는 방금 나온 소식인데 17분 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과 이란 간의 관련 작전을 축소한다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방금 17분 전에 나타났던 월스트리트 지금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에서의 군사작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안의 치안 유지는 다른 국가들의 몫이 될 것이다. 자기 나오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금요일 밤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고려하면서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 자, 그렇게 쓰면서 미국 전쟁에서 달성하지 않은 목표들을 나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필요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는 다른 국가들이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미국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미국이 요청이 있다면은 다른 국가들이 해협의 치안을 유지할 것을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란 위협이 제거되면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지금 이제 덧붙이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태평양의 자존심 해병대 부대가 일단 파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태평양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제11 해병 원정대가 이번 주 초에 미국의 서부 해안을 출발했다. 그렇게 공개된 위성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2,500명 정도의 해병 대원들은 4월 중순경에 중동에 도착한다. 자, 그때까지 뭐 전쟁을 할 거냐 그건 좀 의문스럽고, 일본에서 배치될 또 다른 부대와 합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부대들은 이동식 기지 역할을 하는 함선을 기반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항공기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해안의 해상에서 상륙해서 영토를 정립하는 합동 공격인 상륙 작전도 실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겁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트럼프 말로서 압박을 가하는 건지, 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가는데 벌써 4월 중순이라면 그때까지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 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죠. 압박용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쿼터풀 위칭 계열에서 옵션 만기일도 있었죠. 자, 거기다가 아무래도 지상군 파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2023년도 이후에 최장 주간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러셀 2000 지수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거의 조정 국면에 들어설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장이 거의 다가 일단은 무너지는 그런 장이 되었고, 막판으로 갈수록 좀 더 옵션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더욱더 커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파병에 대한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96%, 나스닥이 2.01%, S&P 500이 1.51%, 러셀이 2.18%로서 거의 다가 많이 하락을 했죠. 특별히 선물 옵션 만기인 쿼터풀 위칭대로 인해서 변동성이 또 당 막판으로 가서 좀 많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파월 한이 많이,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주가 자체를 완전히 더욱더 끌어내렸던 하루가 되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금융주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했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가 급등하니까 그에 따른 좀 약간의 지금 예대 마진 이런 것들이 상승될 수 있으니까 이익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금융주 중심으로 좀 상승했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경기 방어주 있죠. 이런 것들 통신주, 그 다음에 에너지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가 좀 지쳤고, 거기다가 뭐 리얼 이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금리하고 민감한 것들, 그다음 유틸리티까지도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고, 자, 특별히 가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은 자, 반도체 중심으로 또 기술주 중심이 많이 하락이 됐다. 뭐 테슬라 이런 것들,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많이 하락했죠. 또 오라클, 팔란티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이란지 컴퓨터 이쪽에 샌디스크 잘 나갔던 종목들이 거기다가 웨스턴 디지털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사익이 많이 실현되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그 이란대 섹터가 다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모양이 있었다. 자, 그 이유는 트럼프가 계속 전쟁을 지속하느냐, 자, 그에 따른 것들, 자, 파병을 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전쟁을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 끌어내리고 금리는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UK 오일이 있죠. 브렌트 유는 지금 1.84% 상승한 109.56을 기록하고 있고,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은 지금 3.7% 상승한 98.10까지 상승되고 있다면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증가되면서 금리 자체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4.3을 갖다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그러니까 4.3을 돌파하면 보통 4.25 내지는 4.2를 돌파하게 되면은 시장이 상당히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정말에서 주가가. 자, 그런 가운데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 쪽으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다
모여 들어가니까 주식시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30년 금리도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9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트럼프가 조금은 아무래도 장기물이 올라가게 되면은 섬뜩섬뜩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파병 자체가 그냥 겁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들어가서 진짜 뭘 할 것인지 자,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겁만 주고 또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자, 그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빅스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또 11%나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25로 갔다가 돌파했다 해서 빅스 주식가 25 이상 돌파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은 관망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6,500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약에 이걸 강하게 깨버린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6,150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이걸 갖다가 반등이 되면서 월요일장에서 다시금 올라갈지 그거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금요일장이 안 좋고 월요일장은 좀 좋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번 3주 동안은 자, 아무래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또 할지 모르니까 다 털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보통 금요일이 안 좋고 월요일이 좀 반등이 있었는데 저 그거 한번 봐야 되겠고 또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볼 수 있어 anyway 6,500을 지켜내는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다우도 지금 이제 유가가 많이 하락하니까 다우 자체도 본다면 훨씬 더 많이 내려오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이 9%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은 조금 일단 덜 내려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여기도 9.96% 그다음 러셀이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죠. 러셀이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을 본다면은 요거 자체 11%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다. 거기다가 이변선이 깨지면서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까지 추세가 하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하락 중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고 좀 관망할 때고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있죠. 우량주 중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 관점인데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자체가 내려오는 이유가 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펀더멘탈로서 내려오는 전쟁, 아웃사이드 정말 외부 변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충분히 반등될 수 있는데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걸리지 않겠니까 정확한 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자, 그럴 때까지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한번 보시면은 아무래도 6,500까지 왔죠. 직전 저점에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은 주가 자체가 좀 더 흘러내리면서 6,150이라든지 6,200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 금요일장이 좀 오늘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 자, 금요일장은 이때까지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지금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계속해서 실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이 나서 다 털어버리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또 상승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라인대를 지키면서 가야만이 주가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트럼프가 또 다른 짓을 해가지고 내려간다면은 주가는 한 번 더 하락되면서 여기까지를 봐야 될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정확한 바닥이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 시간 자체로 본다면 여기서 반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무 많이 지금 금리가 4.35 이렇게 뛰게 되면은 트럼프도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리가 뛰면 자, 그런 것들 바닥이 나오려면 이렇게 쌍바닥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될 때 있죠. 그렇게 좀 높게 보더라도 높게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셔서 좋은 종목들은 들고 가는 종목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특별히 이렇게 하락 추세 있을 때 있죠. 이럴 때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현금 있는 분들은 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뭐 조금씩 가치주로 해서 지금 이제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사도 무방하겠는데 자, 우리 같은 입장에 돈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일단 알아서 하시고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중에 있는 것이 상승 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가 그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손실이 커지면서 금요일에 증시가 급락을 했고 나스닥, 다우 이런 것들이 모두 다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락했던 이유들을 보게 되면 국방부가 중동에 수천 명의 해병대를 추가 파견할 예정에 있다는 것들, 그다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라크가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유전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그렇게 보도한 후에 매도세가 가속화됐죠. 자, 그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해서 브렌트유는 113달러 돌파했고, 그다음 서부 텍사스 WTI는 배럴당 68달러, 98달러 이상을 돌파했다.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의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상군 투입으로 이어지는 사태 악화라면 앞으로 최소 몇 주 동안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높은 시장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시장은 아직까지 사태를 갖다가 반영할 만큼 급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불붙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약세에 더욱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모습에서 본다면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어떤 지수든 한 10%의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S&P 500 지수가 구성 종목이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락세가 가장 늦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가 아무래도 조정이 좀 깊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매도세가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강세장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테슬라가 3%씩 떨어졌다. 그 다음 안전적인 유틸리티주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안전한 업종 없이 거의 다가 하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많이 더욱더 하락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섬멸하는 상황에서 휴전을 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주 초에도 이란의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서 또 국방부에서 최대 2,500명의 해병대를 중동에 파병할 예정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파병이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섬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또 지상군을 파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더욱더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트럼프가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금 당장 종료할 수 있지만 이란이 절대 재건할 수 없도록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뭐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떠난다면 그들이 재건하는데 10년은 걸리겠지만 그들은 재건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오래 머물면은 그들은 절대 재건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계속 또 오래 머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상황을 갖다 더욱더 악화시켰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증시 시간은 촉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해왔던 정씨는 중동에 추가 병력이 배치될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장기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이후에 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S&P 5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약 7%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큰 한 달을 보냈지만은 시장은 아직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헤드라인들은 상황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자, 금요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중동에 수천 명의 해병대원과 세 척의 군함을 추가 파견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악시오스는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백악관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해서 하르급섬을 갖다가 정림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블룸버그는 이란 관리들이 이 중요한 해협의 재개방 논의조차도 끓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좀 장기전으로 가지 않냐.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확실하고 신속한 승리가 없다면 분쟁이 4주째로 접어들면서 해당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자체가 주시장과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트럼프는 카르그 섬을 점령할 의도라면은 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한 달은 걸릴 텐데, 그렇다면은 올해 경기 침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BCA 리서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의 추산에 따르면 시나리오에서 주식시장이 최소 20%까지 하락한다. 이런 뭐 하락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까지는 안 가는데, 자,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 건지,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해가지고 그렇게 점령이 바로 될지 그것도 의문스럽다는 거겠죠. 하면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는데, 자, 그렇게 되면 시간을 자꾸 흘러가면 계속해서 헛발질만 하면서 유가는 유가대로 뛰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장 계속해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자, 그렇게 할지 아니면 겁만 주고 나올지, 자, 그걸 한번 다음 주 중에 꼭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투자자들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데 대한 다른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이런 데 월가의 금융회사들은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지율이 하락이 아무래도 워싱턴의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초래할 수 있는 인기 없는 전쟁을 축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 자, 어디까지나 이제 중간선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축소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과거에 자신의 성공 척도로 사용했던 주시장이 주가가 하락세를 미리 예측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트럼프 역시도 정책을 다 철회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 다 탁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백악관과 행정부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을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직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아직까지 자기가 견딜만 하다는 게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만약 시장이 이런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하락한다면은 카르크섬을 점령하기보다는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일각에서는 시장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JP모건에서도 말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연말 목표치를 갖다가 7,500에서 7,200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야기는 유가 충격이 소비자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즉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하향 조정의 원인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S&P 500 지수에 점점 더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는 단기간 유가가 30% 정도 상승할 때 그때가 아무래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현재 시장이 좀 그렇다는 거죠. 유가가 약 50% 지금 이제 급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110달러를 넘어서 있는 상태 있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상승 속에서 주가 자체를 더 많이 하락을 시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25년도 지금 이제 5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되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이번 주에 200일 이평선 아래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기술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지수가 지지선을 유지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압력 증가에 무너질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일단 50일 이평선이죠. 여기 50일 이평선이고 여기 200일 이평선인데 200일 이평선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하고 이런 것들이 내려가면서 주가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는데 그 자체가 여기서 계속 꺾인다면은 아무래도 장기 이평선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 많이 내리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6,500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데 자, 그걸 지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은 주가의 하락세는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S&P 500 지수가 거의 과매도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5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된 종목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켓 프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물론 S&P 500 지수가 200일 이평선 6,620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6,000에서 6,200 수준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게 지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대비 한 5에서 7% 하락한 수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욱더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장 큰 불확실성 또는 미지수는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하는 점인데 만약에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과 잠재적인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 시장을 붕괴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닌데 아직까지는 기본 시나리오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트럼프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좀 헛발질을 할지 제대로 공을 찰지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월가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대중의 반발을 갖다가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히 긴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도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로 정치적인 반발을 꼽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수주 간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원유가 급등했고 브렌트유는 50% 이상 상승, 주식과 채권은 하락했다. 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지지율이 하락하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서 거의 전쟁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드니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곧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공화당은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은 트럼프의 경제 성과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결과 자체가 트럼프가 전쟁을 완화할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폴리티코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3%가 전쟁을 지지 반대로 일단 53%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트럼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도이치뱅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금리, 그다음에 높은 휘발유 가격,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부족, 공화당의 중간 승리 전망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도박 사이트 있죠. 예측 시장 참여자들은 민주당의 중간 선거를 갖다가 승리를 점점 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갖다 정책 방향을 바꾸도록 더욱더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예측 사이트 칼스에 따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률이 6개월 전에 66%인데 지금은 80%, 상원을 갖다가 탈환할 확률은 30에서 50%나 상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세네터 보시게 되면 이제 상원이 50%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하우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80%까지 되고 있으니까, 하원은 원래 일단은 지금 당첨이 돼 있는데 상원까지도 뺏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피치를 당하고 자기가 레임덕에 걸린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S&P가 유가 급등으로 기업 이익이 압박을 받고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투자자들 우려 속에 3월 한 달 동안에 다우지수가 4% 이상이 하락했다. 자, 4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3년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금요일에 3.88%로 전쟁 이전에 3.38보다도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금리는 뛰고 있고 지금 이제 유가는 계속해서 뛰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없었다면은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도이치뱅크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은 이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상승을 반영은 하고 있는데 에너지가 더 뛰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완화하려 한다면 투자자는 미 달러 지수를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그런 것들 없으니까 매도할 때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달러 지수가 100 이상이면은 30년 만기 국채를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뭐 더 뛰니까 국채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죠. 지금은 국채 수익률이 4.94%로서 5%에 근접했다. 상당히 많이 근접했으니까 자, 아무래도 여기보다 더 많이 뛰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한 S&P 500 지수가 6,600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해라.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잔중 최저치인 6,500까지도 깨져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주식도 매수하고 지금도 채권도 매수해라.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보는 관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 일부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과거처럼 예를 들어 지난해 관세부가 조지처럼 자, 전쟁 노력을 쉽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걱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 세계 원유의 공급량의 20%를 통과한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2월 28일 분쟁 발발 이후에 마비가 되었다는 것들, 원유 흐름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 그리고 이란의 견장 완화를 미국의 노력에 동참할지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시장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란 전쟁 중에도 기술주는 버텨냈는데 펀드 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왜 기술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견뎌낸 주식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기술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S&P 500의 기술주는 0.8% 하락에 그친 반면에 전체 지수는 거의 4%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동일 가중 기준으로 보면 기술주의 성과는 더욱더 두드러지는데, 자, 아무래도 동일 가중 ETF 있죠. RSPT 이런 것들은 이번 달에 0.3% 하락에 그쳤고, 이번 주에는 3% 상승한 반면에 동일 가중 S&P 500 지수는 5.7%, 주간으로는 0.1%나 하락을 했다. 상당히 일단 방어를 잘했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 이유는 높은 수익률을 가졌던 이유는 투자자들 기술주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여겼기 때문이었고, 투자자들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혁명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 기업들의 지수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도 멈추지 않는 트렌드에 항상 주목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펀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장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죠. 기술주는 현재 동일 가중 기준으로 볼 때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RSPT 이런 것들이 1월 말 이후에 동일 가중 S&P 500 대비해서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수준인 RSPT가 11월 말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의 상대 수준에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또 올라가기 힘들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이퀄 웨이트 택에 RSPT하고 지금 관계되어 있는 EW 있죠. 이퀄 웨이트 S&P 500의 RSP하고 지금 가운데 있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직전 고점까지. 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이게 좀 내려가는 모양이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펀드 스트레스에서는 올라가기 힘들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주가 상승 반등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 놓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시에나,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종목들이 면밀히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 이후에 많은 주식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또한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차질이 지속될 경우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공급이 장기간 감소할 경우에는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출 감소로 시장이 장기적인 공급 차질의 위험에 집중하게 된다면 브렌트유는 2008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08년도에서 가장 일단 올라갔던 것이 147.5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겠죠. 자, 그런 모양이 있고 브렌트유 가격이 이 수준까지 상승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60일 동안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고 해협이 재개방된 후에도 중동의 원유 생산량이 장기간 하루 200만 배럴에 감소를 한다는 뜻이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욱더 주가는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4월에 원유 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서 브렌트유 가격이 2016년도 말까지 배럴당 70달러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은 해협의 교통 차질 외에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과거의 공급 충격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장기간의 공급 차질, 대규모의 지속적인 공급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더욱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과거의 5차례의 주요 공급의 충격 기간 동안에 4년 후에 석유 생산량이 42%가 감소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송산된 인프라와 낮은 투자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가 낙관적인 전망을 좀 제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월가는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우가 5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 S&P 500이 1.5, 나스닥이 2%나 하락했다. 자, 이러한 증시의 부진은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의 기대감이 변화가 맞물려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지금 이제 선물 같은 것도 브렌트유가 112.4달러에서 3.5%, 자, WTI 역시도 98.81달러에서 2.8%나 상승했다. 연유라든지 이런 게 상승, 금리 상승,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가 폭락 같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시장의 관심은 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집중이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현재는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전파 메커니즘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적인 기업의 투자 지출, 생산성 향상 그리고 트럼프의 대표적인 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경기 순환 회복력 덕분에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은 되고 있지만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볼 때 상승의 잠재력은 올해 초 비해서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더 많은 전략가들이 뒤따를 수 있는데 시대은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렇게 제목을 달았죠. 그래서 미증시는 연초의 상승세가 뚜렷한 역풍에 부딪히면서 급격한 투자심리 위축과 포지션 반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낙관적인 전망은 대부분 저금리, 그 다음에 감세, 그 다음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인한 경기 분황 효과에 기반했는데 현재 트레이드들은 연말 금리가 현재 목표 범위인 3.5에서 3.75보다도 0.25%가 높을 가능성을 27.1%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5%까지 상승했다는 것들.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수요일에 강조했듯이 중앙은행이 이란의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유가와 경제 성장률 간의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WTI 유가가 다음 분기 동안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은 이는 성장에 비선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지대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은 인지해야 된다. 자,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4월 15일까지 일단은 좀 마감을 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다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하면서 끝낼지가 관건
사건이고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빠질 때 남는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스포츠부터 비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저평가된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학적 위험과 높은 에너지 가격이 투자 심리에 지금 부담을 주는 가운데서도 시장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여러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액체 비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종목은 CF 인더스트리에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구조적으로 유리한 그런 현금 흐름의 창출 기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지금 가격이 책정된 비료와 더불어서 저렴한 미국산의 천연가스 투입에 대한 노출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가격은 세계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자, CF의 국내 비용의 우위 덕분에 CF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생산업체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시그넷 주얼리스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현금 흐름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이 소매업체의 규모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출의 대부분이 북미에서 창출해서 미국의 웨딩 주얼리 시장에서 선두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패션 주얼리 시장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조합이 소비자 지출에 대한 투자자들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현금의 창출로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캠코 있죠. 인베스트의 회장인 CEO가 말하고 있기를 스포츠 관련 주식을 프리미엄액 라이브 컨텐츠와 연관된 희소 자산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브레이스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런 것들의 스포츠를 예로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프랜차이즈 가치를 기준으로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310에 거래된 이 주식의 가치가 50%가 더 높을 수 있다. 사업 분할의 계획이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또 빠질 때가 또 매수 관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정학적 위험이 자신의 투자 접근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 입장에서 가치 투자자를 잃을 때가 잠을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자, 그런 문제에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정치적 역학 관계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가 보유 자산을 틀 안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 즉 말해서 펀더멘탈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소로서 빠질 때는 매수 관점에서 다가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